오늘의 강의는 자유우파는 대선에서 왜 패배하였는가, 그리고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일보나 한겨레 신문 등의 대선 전국에서 이재명의 진영에 속했던 언론들이 명비어천가를 부르며 불법 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이런 주장을 왜 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집요하게 불법 계엄에 대한 부당성 그리고 국민들의 저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의도가 이재명의 집권은 윤석열의 실정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지, 지금 아직까지도 중앙일보와 한겨레 신문은 대선 패배를 불법 계엄에다 액센트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두시민혁명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대선 패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번 대선 국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처럼 공산 좌파 반란 도둑대들이 내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시에 일어나는 반란 도둑대들의 공격에 자유우파들이 손을 놓고 있으면서 당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비상계엄령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입법 독재 3분의 2석에 가까운 국회를 차지하고 예산의 대통령이 행정수반이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권을 발동한 것에 대하여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테이블을 만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예산을 제로로 하는 등의 협잡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로서는 분기탱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탄핵이라든지 온갖 이런 일에 대해서 분기탱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파 싸움에서 자유우파가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 패배는 당파 싸움에서 진 자유우파에 대해서 공산 좌파, 공산 반란 도둑대들이 일방적인 공격과 명분을 내세워 국민들을 선전선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산 반란 도둑대들의 일사불란한 업무 그리고 유언비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한편으로 한국 국민들의 비겁성과 나약함 그리고 레밍 기질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주도했던 헌법재판소의 문영배 재판관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배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와서 말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의 잘못은 국회에서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비상계엄령 자체의 잘못 때문에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문영배조차도 당파 혹은 진영 논리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정도의 말을 했다 하는 것을 보면은
국회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권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타개할 수 있었는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안 됐다. 이것은 문영배 자체의 자기 주장입니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을 제로로 놓는데. 그러니까 지금 명분론으로 비상계엄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탄핵을 시키고 조기 대선을 했다는 것은 당파 싸움에 진 것이지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 혹은 비상계엄이 위법이다 이런 것은 절대 잘못된 자기들의 주장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문영배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회도 잘못한 게 많다. 그러나 다른 방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편으로 국회를 찾아가서 협상을 한다든가 국민을 설득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하지 않았느냐는 문영배의 말은 당파 진영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은 건국 이래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로 예산을 0으로 놓는 예산이 도대체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런 막무가내에서 무슨 협상을 하고 국회에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대화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소통의 구멍이 있을 때 가능한 거지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고 이번에 이걸 내란을 일으키겠다고 작정한 사람과 무슨 그런 소통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은 명분론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명분론이란 우리가 조선 멸망의 원인인 주자학을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하잖아요. 탁상공론이 명분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시절에 한국 정치, 사회, 문화의 개선점이 명분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명분이라는 것은 권력이나 힘이 있는 자들이 자기를 변명하기 위한 수단이지 현실적이거나 실제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왜 비상계엄령을 했나? 이거는 명분론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대화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의 패배의 원인은 비상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비상계엄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자유우파 대통령의 고뇌를 국민의힘 당 104명 국회의원이 모두 국민들 앞에 나서서 그것을 그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똘똘 뭉쳐서 싸웠다면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런 명분론에 밀려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람시의 뭡니까? 헤게모니론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헤게모니라는 것은 주도권을 가진 다수뿐만 아니라 정의론이라든가 명분을 쥐어잡는 헤게모니를 내부적인 그런 헤게모니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짓과 속임으로서 정의로 포장되어 있고 다수로 헤게모니를 치면서 정의가 공산 좌파가 정의로 지금 현재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은 그 헤게모니에 벗어나지 못하고 공산 좌파 헤게모니를 두둔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한동훈이라든가 지금 차기를 준비하는 놈들조차 자기들이 좌파들의 포섭되어서 알게 모르게 포섭되어서 그 헤게모니에 자기들이 포섭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한동훈이를 척결해내지 못하면 자유우파의 미래는 없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주장하는 정의론이 좌파의 헤게모니다. 이 잘못된 거다. 그 비근한 예가 거짓과 속임입니다. 문재인이 북한 용어인 토착외구라는 이런 용어를 빌려와서 반일운동을 벌이고 있으면서 불매운동을 했어요. 수산물도 수입하지 말고 소재, 부품 이런 것도 수입하지 말고 국산화하자고 소리 높이 외치고 재임 중에 20몇 프로가 떨어졌니 30몇 프로가 떨어졌니 거짓말로 횡행했는데 임기 끝난 이후 통계청의 통계에는
일본에서 들어온 그 제품이 우회 수입된 것이 불매운동 하기 전보다 월등히 더 많이 수입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문재인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시즌2입니다.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는 시즌2를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사회는 정의가 없고 국민들을 거짓과 속이는 것으로서 다스려 나가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근대에 들면서 각 나라에서 공산주의를 어떻게 박해하고 어떻게 그들을 처벌했는가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자유우파들이 공산좌파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현대사의 가장 아픔이 나치즘과 군국주의를 주장했던 일본과 독일을 더듬어 볼 때 독일의 나치즘이 나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산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퇴치하기 위해서 히틀러가 거구적인 정책을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국주의 또한 그 공산주의에 방어하기 위한 일본 나름의 정책이었다라는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설에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 일본에게 항복을 할 적에 절대적인 저항을 하지 않고 항복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산주의를 앞세운 소련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과 손잡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다는 그런 주장의 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대에 들면서 공산주의라 하는 거짓과 속임의 허구의 사상이 그 사회에 무리들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멸망하고 마는 것이 이 현대사에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가 처음 싹트을 때부터 이제까지 모든 나라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박해라 할 정도로 처절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이승만 자유당 시절부터 초창기까지 공산주의에 대한 주의보를 내리고 우리 한국도 끊임없는 탄압과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해왔는데 결국 집요한 공산좌파 사상이 한국 사회를 지금 장악하고 말았다. 우리 자유우파는 어떻게 일어설 것이냐. 바로 역사 속에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자유우파들이 공산주의와 처절하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고 말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왜 소련 연방 소비에트를 해체시켰는가. 이걸로서는 결국 전부 다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 없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고르바초프 이야기에 그 노동조합들이 실토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를 위한 국가는 없었고 노동자를 위한 자본가를 국가가 대신한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라고 막말까지 한 것이 지금 소련 붕괴에서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의 자유우파를 대표하는 국민의힘 당의 잔당들은 아직도 공산좌파들의 자신들의 몇 마디의 말로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고 이 자유우파를 속에서 자신들의 벼슬 자리를 연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아주 처참한 현실에 있다. 우리 자유우파는 지금 근데 공산주의가 싹이 텄을 때 각국에서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공산주의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명분론이라든가 거짓일 뿐이고 실제 생활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상이라는 것을 계속 계몽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처절한 투쟁과 억압이 없이는 자유우파의 미래는 없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온갖 언론에서 그들이 지지하는 이재명을 두둔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혹은 윤석열의 실정 때문에 어차피 이재명이 집권해야 한다는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인가요?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불법 탄핵, 비상계엄에 대한 불법계엄, 비상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약 한 7%의 지지율로 패배하게 된 원인이라는 엉뚱한 진단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다수당의 행포, 사법부의 무능 이런 거에 대한 그 지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 이재명이 왜 사법부의 재판을 받지 않느냐? 왜 연기했느냐? 이게 일반 국민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 특집 기사를 3번만 내면은 이 나라는 이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비상계엄에 대해서만 흠집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지금 이번 대선의 패배는 간단하게 말해서 국민들이 속았기 때문이다. 며칠 전 어제 그제 있었던 G7 회담에서 이재명이 세계 각국에서 당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봤을 겁니다. 첫째, 우리 국민들에게 그 각국의 정상들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범죄자를 재판을 연기시키고 재판을 하지 않고 대통령을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국민들, 그리고 부정선거의 의혹이 넘쳐나는데도 국민들이 비겁하게 고분고분한 이런 문제,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이 만들어진 이 모든 근거가 G7에 있는데 그 동맹국가 등을 지겠다고 하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G7 회담에 참여시키는 이런 표리부동한 행동에 대해서 그 G7 국가에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우습게 보겠는가. 우리 자유우파가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면 국가적인 분류로 우리 한국은 후진국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우통을 잘 벗지 않지만은 우통을 한번 벗으면은 나라가 디비지진 않지만 온 동네가 시끄럽다. 무슨 말이냐? 화는 잘 안 내지만 화를 내고 하면은 무섭게 화를 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이 전 세계인들에게 흐리멍텅한 민족이라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온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얕잡아보고 달려들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관세뿐만 아니라 모든 통상협상에서 자기 편리한 대로 하고 이것들은 나중에 우리 편한 대로 하면 된다면 하루 종일 1년 내내 싸워야 할 겁니다. 무언가 국민들이 정신이 있고 똑바른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계 각국에서 G7 회담을 통해서 보기를 지금 G7과 반대되는 친중정책, 중러, 북한 정책을 쓰면서 왜 G7 회담에 왔느냐 이겁니다. 그 회담에 가지. 그쪽 동맹회담에 가야지 왜 G7 회담에 오냐 이겁니다. 지금 한국이 이때까지 잘 살게 된 게 G7의 그 방패 때문에 지금 밥이라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러시아, 중국, 북한과의 동맹을 맺기로 주장하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G7 대회에 회담에 참여시키는 게 무슨 이렇게 어리석은 표리부동하고 앞뒤 안 맞는 일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우리 자유우파들이 정말 분발해서 다시 나라를 정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 무슨 꼴입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과의 동맹을 주장하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서 그 대통령을 반대 지금 동맹회의인 G7 회담에 참석시키는 게 여러분들은 그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아직 앞뒤를 몰라요 우리 국민들이. G7 그게 왜 갑니까? 정말로 텔레비전을 보기도 쉽고 유튜브도 보지 말고 이재명 이자만 나와도 길을 막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통탄스러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이 틀렸습니까?
중 북한과의 동맹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왜 G7 회의에 가냐 이거예요. 러시아, 중국, 북한과의 회담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뽑은 그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러시아, 중국, 북한과 동맹을 맺고 잘 지내야 된다는 이재명이 왜 G7 회담에 가냐 이겁니다. 정말로 뒤죽박죽인 국민이다 이겁니다. 빨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무기력해 하지 말고 빨리 이재명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결사체를 만들어야 된다. 혹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은 댓글에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결사체를 만듭시다. 이래가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낯이 부끄러워요. 지금 현재 하루하루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G7에 가지가 발언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 참석도 안 시켜줄 거예요. 내 생각에. 정말 통탄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기력한 국민의힘 당 국회의원들을 믿고 있었던 자유우파 시민들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자기가 벌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자유우파 시민 모두가 두 손을 걷고 나서서 한국을 정상화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 뒤죽박죽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앞뒤가 안 맞다. 그냥 레밍처럼 앞에 사람 뒷꼭지만 보고 따라가는 이런 들쥐 같은 그 속성에 너무너무 붕괴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빨리 자유한국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넋두리 삼아 횡설수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